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수업은 여러분이 금요일 5교시에 듣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식품 저장 창고별 관리, 식품 저장 관리 원칙을 첫 시간에 배웠거든요. 5가지. 그걸 배웠었고, 지난 시간에는 저장 창고별 관리 요령을 왜 배워야 되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장 창고별 관리 요령을 밑에 두고 그 위에 관리 원칙을 여러분이 실행하셔야 재료를 품질에 맞게 제대로 보관할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로 여러분이 학교도 말씀드렸어요. 학교 시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안전하고 쾌적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활동하고 공부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줘야지 여러분이 그 윗단계, 여러분이 학생 스스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쉬운 얘기로 이제 급식 같은 것도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제 밥을 안 싸우잖아요. 요즘에 급식이 이제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급식이 펑크가 나서 밥을 못 먹는다. 여러분 갑자기 밖에 나가서 다 사 먹고 들어오세요. 이러면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은 여러분께 늘 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퍼포먼스 실적을 내고 있는지는 솔직히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학년은 솔직히 이런 얘기해도 잘 이제 와닿지 않을 건데, 고3들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취업 현장 실습이라고 하죠. 취업을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나가서 이제 열심히 적응하는 친구들이 이제 가끔 학교에 놀러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는 말이 다 거의 똑같았어요. 어떤 게 똑같았냐? 선생님 학교가 그리워요가 첫 번째. 그리고 그 학교에서 뭐 했던 게 제일 그립냐? 그러면 학교에서 편안히 그냥 수업 시간에 잘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런 뭐랄까요? 스트레스 없이, 그러니까 뭐 걱정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여러분께 100원 한 푼 받지 않고 학교라는 공간을 주고요. 그 안에 냉난방기를 넣어서 늘 쾌적한 온습도를 유지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가장 깨끗한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놔줬고요. 그리고 늘 맛있는, 그리고 여러분 시기에 맞는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급식도 주고요. 여러분은 진짜 모든 걸 바탕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은 이미 학교에서 다 여러분께 제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죠. 그 선택을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건조 창고와 냉장, 냉동고 이 2가지 저장 창고의 관리 요령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도 수행평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여기. 수행평가 2번째. 저장 창고별 관리 요령. 건조 창고와 냉장, 냉동고의 관리 요령 10가지를 모두 서술하시오. 이게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 수업이 나중에 수행평가 서술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르겠다 하시면 어차피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저도 수업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하실 때 유튜브에서 잘 다운받아서 보시면, 다운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드립니다. 다운이 아니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 페이지부터 알려드릴게요. 페이지는 여기에요. 92에서 93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장 창고 중 건조 창고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조 창고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음식물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베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란다에 저희 집 같은 거는 베란다에 그 양파 같은 게 그냥 있고요. 감자 같은 거 사도 베란다에 놓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식용유라든지 그 여분으로 사둔 식용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베란다에 두죠. 그런 게 건조 창고가 될 건데, 자, 건조 창고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면서 키워드만 제가 적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할게요. 첫 번째, 예,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죠. 적정 온도는 18에서 25도입니다. 예, 섭씨 18에서 25도가 여러분 적정 온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건조 창고의 적정 온도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생활하는 적정 온도기도 해요. 여러분이 여름에 에어컨 빵빵 틀면 보통 TV에서 막 나옵니다. 18도 이하로 그 에어컨을 가동하지 마세요. 뭐 이제 적정 에어컨 실내 온도는 22도 정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게 여러분 생활하는 그 온도기도 해요. 생활하는 그 뭐랄까요? 적정 온도. 예. 18도라고 하면 약간 춥긴 하지만 옷 조금만 껴입으면 그렇게 춥진 않거든요. 예. 이게 적정 온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정 습도는 몇 %냐? (50에서 60%) 자, 적정 습도는 50에서 60%면은 솔직히 조금 높은 편인데, 자, 이 적정 습도를 적정 습도가 좀 왜 이렇게 높게 돼 있냐. 제가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창고는 습도가 낮을수록 좋아요. 왜냐면은 높으면은 곰팡이가 끼기 때문에. 예, 여러분 쉽게 곰팡이 끼는 공간이 어디죠? 여러분 집에서? 보통은 창고나 화장실입니다. 예, 거기를 환기를 안 시키기 때문에 습도가 올라가서 이제 곰팡이가 끼게 되는데, 보통 그래서 습도가 낮은 게 좀 좋은 편인데, 왜 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느냐? 식품을 관리하는 건조 창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파, 뭐 감자, 고구마, 무 뭐 이런 것들은 보통은 건조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피가 크고 무겁고 흙도 많이 떨어지는데, 굳이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서 오래 보관하지 않고 며칠 안에 사용할 거라고 하면 오히려 건조 창고에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료를 건조 창고에 보관하는데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그 표면이 다 마르겠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적정한 습도 50에서 60%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습도는 여러분이 생활하는 공간, 여러분이 숨쉬는 공간에도 딱 적정한 온도입니다. 예, 요 습도 맞춰주시면, 이 습도 맞춰주시면 여러분도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비염이나 이렇게 목이 아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예,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습도예요. 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게 해라. 직사광선이 뭐죠? 네, 햇빛이죠, 햇빛. 햇빛이 창고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 같은 경우는 햇빛이 쫙 비치면 너무 뜨거워서 그 뭔가가 부패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식용유가 이제 그 깡통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에 들어있는 식용유라고 했을 때는, 예, 이 직사광선을 식용유 쫙 쐬면은 산패가 일어납니다. 산패는 기름이 그 쩐내가 난다고 하죠, 나중에.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직사광선은 피해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직사광선을 많이 쪼면은, 예, 뭐 식품 같은 경우는 또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고요. 그 네 번째는 자, 네 번째는 환기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환기를 철저하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습도가 높아지면 이제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 곰팡이 균 같은 것도 좀 날아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고 자체가 꽉 닫혀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직사광선 아니지만 계속 뭔가 바깥에서 이제 열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봐요.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그 벽 자체가 뜨거워지고 이 벽이 나중에 열을 발산해서 방으로 들어오니까 막 더운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문을 열어놓으면, 예, 바깥에 있는 실외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면서, 예, 어느 정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환기를 해라. 이게 관리 요령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 선반 바닥은 최소 바닥으로부터 15cm 이상. 자, 그리고 벽으로부터 최소 5cm 이상 공간을 띄우기. 죄송합니다. 예, 5cm가 아니라 15cm네요. 저도 잘 헷갈렸네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글씨가 기우는군요.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네, 왜 선반을 바닥에서부터 15cm 정도 띄우고 그리고 벽에서부터 15cm 정도 띄우냐? 자, 그거는 이제 혹시라도 물이 생겼을 경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이 창고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창고를 관리할 때 그 안에다 에어컨 시설을 넣지는 않죠. 예, 그냥 보관을 하는 건데 비가 많이 오는 여름 이런 데 습기가 많거나 아니면 겨울철 됐을 때는 막 밖에 온도는 차갑고 안에는 따뜻하고 막 이러면 벽에 이제 이슬이 맺히거나 이제 막 수분들이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료가 벽에 딱 붙어 있다는 가정하에 막 밀가루 포대 같은 게 벽에 붙어 있다고 보세요. 그럼 그 밀가루 포대가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 종이 재질로 있는데 물이 스며들어가서 이제 곰팡이가 쓸든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바닥도 마찬가지. 혹시라도 바닥에 여러분이 물을 조금이라도 흘리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습이 차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것도 재료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벽에서도 15cm, 바닥에서도 15cm 정도의 공간을 유지해라. 이게 5번째 원칙입니다. 이거 말고도 원칙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예. 선입선출을 해라. 품질명을 표시하라.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 위에서 배웠던 식품 저장 관리 원칙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건조창고의 5가지 원칙, 관리 요령은 적정 온도 18에서 25도를 유지하라. 적정 습도 50에서 60%를 유지하라. 그리고 직사광선은 피해라. 환기를 철저하게 잘 시켜라. 마지막으로 선반은 바닥에서부터 15cm, 벽에서부터 15cm의 간격을 유지해라. 이 5가지 요령의 건조 창고의 요령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냉장고, 냉동고의 관리 요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냉장고, 냉동고의 관리 요령은 제가 파란색으로 좀 쓸게요.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자, 냉장고, 냉동고의 관리 요령은 첫 번째. 자, 냉장고부터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재료는 어떤 재료냐? 자, 냉장 보관 재료, 그리고 1, 2일 내에 사용할 재료. 자, 냉장고에는 여러분이 냉장고에 꼭 보관해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계란이라든지 뭐죠? 우유. 네, 이거 냉동실에 넣으면 난리 나죠. 지금 제가 난리 난다고 하는 거를 뭔지 모르시는 분은 넣어보세요. 네, 넣어보시면 압니다. 네. 자, 그리고 1, 2일 내에 사용해야 할 재료라고 하면은 고기 같은 류가 그래요. 여러분이 저도 고기를 되게 자주 먹는 편인데 이제 제가 가까운 곳에 식자재 마트가 있어요. 거기서 보통은 그 돼지 뒷다리살이 100g에 쌀 때는 350원까지 가고요. 보통은 420원, 450원입니다. 그걸 진짜 자주 먹는데, 그걸 삶아서 맨날 자주 먹는데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걸 한번 사면은 한 3kg나 2.5kg 돼요. 근데 그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사자마자 한 3분의 2나 반 정도를 자른 다음에 반은 냉동, 반은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왜? 예,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미리 있던 고기를 요리해서 먹는 동안 그 나머지 고기는 상할 확률이 커요. 예, 여러분이 냉장고에다가
고기를 사서는 5일 정도 놔보시면 벌써 이상해, 막 핏물도 찐득찐득거리고 벌써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서 이틀 안에 사용할 재료를, 글씨가 보이나 모르겠네요. 예. 사용할 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온도예요, 온도. 자, 냉장고의 적정 온도는 몇 도냐? 지금 교과서에는 0도에서 5도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도에서 5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 섭씨 1도에서 5도. 예. 왜 제가 0을 뺐느냐, 0을 안 했느냐. 0도가 되면 얼어요. 예. 근데 웃기는 거는 여러분도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냉장고 온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냉장고 문을 탁 열고 재료 같은 걸 막 집어넣은 다음에 냉장고 문을 딱 닫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이렇게 돼 있다가 부웅 하고 올라가죠. 그러면은 냉장고가 윙 하면서 가동되면서 얘를 쭉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설정한 온도 시점 밑으로 떨어졌을 때 멈춥니다. 그럼 다시 온도가 약간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가동돼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적정 온도가 0도라고 해서 0도에다가 냉장고 온도를 맞췄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0도에서 1, 2도 5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2, 3도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될 확률이 커요. 그럼 재료가 어떻게 되죠?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완전히 품질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0도는 X고요. 보통은 1에서 5도라고 표시하시는 게 좋고, 자,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분 냉장고 온도를 몇 도를 맞추면 좋을까요? 보통은 한 3도 정도 맞추시면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냉장고엔 무엇을 보관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냉장고의 적정 온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냉동고. 자, 냉동고에는 어떤 걸 보관해야 되느냐? 자, 냉동 보관식품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식품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냉동해야 되는 식품들 있죠. 아이스크림, 냉동 만두, 기타 등등. 냉동 보관해야 되는 애들은 꼭 냉동 보관해야죠. 그걸 냉장고에 넣으시면 다 녹아버리든지 그게 먹을 수 없게 돼버리니까 냉동고에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건 또 냉동에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빵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샀다고 칩시다. 그럼 빵은 여러분 어디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냥 여러분 먹는다면 실온에 두는 게 가장 좋아요. 빵은 냉장고에 넣으면은 그 전분이 노화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 무슨 시간에 배울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빵은 냉장 보관, 죄송합니다. 실온 보관하든지 냉동 보관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당장 며칠 안에 먹을 거다. 그럼 실온에 놓으시면 되고요. 나는 천천히 몇 달 동안 먹을 거다. 그러면 냉동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거를 오래오래 먹겠다. 그리고 냉동 보관해도 괜찮은 애들은 냉동 보관을 하시면 되죠. 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냉동 보관식품이랑 장기적으로 길게 나중에 사용할 제품은 냉동실에 넣어라.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냉동고의 적정 온도. 자, 이게 정말 상식적인 건데 냉동고 적정 온도가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을 사서 딱 가지고 오시고 그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뒤에 보시면 몇 도에서 보관하라는 게 반드시 써 있어요. 그리고 냉동 기타 등등 만두 같은 것도 다 몇 도 이하 보관 요망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게 다 일정한데 몇 도냐? 섭씨 마이너스 18도입니다. 이 온도 밑으로 내려가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딱 멈춘다고요. 거의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식품의 품질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온도보다 조금 높게 만약에 냉동실 온도가 설정되어 있다 하면
만약에 6개월 보관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한 3개월, 2개월 만에 이게 품질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보관하시면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보관하시면 여러분이 냉동 보관을 온도를 지키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의 냉동실은 마이너스 몇 도일까요? 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금 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5개를 적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5가지씩 적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리 요령은, 자, 냉장고 용량의 70% 이하로 재료 보관.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죠. 냉기가 이렇게 막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재료가 다다닥 붙어 있으면 그 사이사이로 냉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럼 그 재료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칠판에 붙어 있으면 냉기가 막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쪽, 노출된 부분은 금방 온도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칠판하고 붙어 있는 부분은 온도가 잘 안 떨어지겠죠. 냉기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70% 정도만 채워서 30%의 공간 안으로 냉기가 순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다른 것들은 덮개를 꼭 해라. 그리고 조리 음식은 위로, 재료는 아래로. 칠판을 벗어나진 않았네요. 근데 글씨가 못 알아볼 정도네요. 자, 5개 하고 나서 이제 추가하는 거는 꼭 덮개를 덮어라인데, 덮개를 덮는 이유는 냉장고에 여러분이 덮개 없이 식품을 보관하시면 수분이 날아가서 말라버려요. 그래서 덮개를 하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뭔가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덮개를 덮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리된 음식은 위로, 그리고 원재료들은 아래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조리된 음식을 여러분이 아래로 놨는데 그 위에다가 뭐 기타 등등 야채류, 뭐 당근, 기타 등등 뭐 이런 애를 올리는데 그 흙이 뚝뚝뚝 떨어져 갖고 조리된 식품으로 쑥 들어간다 칩시다. 그럼 못 먹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래 칸에 당근 같은 재료를 보관했는데 위에다가 미역국 끓여놓은 거 다 식어가지고 딱 넣다가 으이쿠 하고 흘렸어요. 당근에 쫙 묻었네. 그럼 당근 버릴 겁니까? 아니죠. 그냥 씻어서 쓰면 되죠. 그런 차이니까 조리된 음식은 위로, 원재료는 아래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식품 저장 관리 원칙, 이게 아니고요. 저장 창고별 관리 요령 총 10가지. 그래서 건조 창고에서 5가지, 온도, 습도, 그리고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 직사광선 피해라, 환기 잘해라, 선반은 바닥에서 벽에서 15cm 정도 띄워라.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는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사용할 재료 보관해야 되고요. 적정 온도는 1에서 5도. 그리고 냉동실에는 냉동 보관해야 되는 애들만 넣어야 되고요. 적정 온도는 마이너스 18도 이하. 마지막으로 냉장고든 냉동고든 그 전체 용량의 70% 이하로 채워서 냉기 순환이 잘 되게 해라. 이렇게 총 10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렸었지만 수행평가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이 안 나시면 이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되새기시면 조금 더 여러분 수행평가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아마 금요일 5교시에 배울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여러분이 수행평가 이제 식단 관리하는 거 있어요. 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게요. 제가 어떻게 먹고 있고 그 사진 다 찍은 다음에 이게 몇 칼로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토대로 여러분이 나중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빨리 오프라인 계약이 돼서 그냥 여러분을 면대면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